비트코인, 정말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미래 화폐로 대치되는 최고의 솔루션인가? 결론부터 말하겠다. 비트코인 절대 투자하지 마라. 즉, 도박과 투기의 성격이 절대적이니 절대 하지 마라. 비트코인은 현재 투자가 아닌 투기이다. 허나 비트코인 현상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신압으로 체감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응할 지혜가 생기기에 이 형님이 자세히 설명해주겠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1900만원을 돌파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열풍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폴 어센지는 비트코인 수익을 미국 정부 덕에 5만%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줄리안 어산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여하튼 1년 동안 비트코인의 시세 변화는 16.3배의 가격 상승. 그럼 지금부터 모든 연령분들에게 비트코인의 개념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물물교환의 한계에 의해 화폐가 생겼고 가치를 저장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런 화폐 발행권은 국가가 쥐고 있다. 즉, 화폐의 발행은 국가의 권리라는 것이다. 미국은 화폐 발행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이다. 비트코인은 그러한 화폐를 물질적 가치에서 해방하는, 국가의 통제에서 해방하는, 국가의 보호 관리 감독 통제 보증에서 벗어난 화폐의 의미로 시작하였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화폐를 게임처럼 만들었다.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일지 그 이상의 인원일지는 아직 모른다. 베일에 쌓여있는 창시자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암호 프로그램 소스를 인터넷에 다 오픈하여 누구나 게임에 들어와서 게임의 정답을 맞추면 되는 것. 문제는 수학적인 암호풀이 형태, 그렇게 물량전을 하는 것. 그래픽 카드가 많을수록 획득 확률이 높아진다.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문제가 10분마다 자동 생성되는 게임과 같은 원리. 64자리 중 앞자리 19개를 맞춰야 비트코인이 발생된다. 맞추는 과정을 채굴, 마이닝 한다고 표현한다. 현재 모든 금융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민을 위한 화폐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진보적 IT 업계 사람들이 외쳤던 사이버펑크. 1980년대 중반 이후 테크놀로지와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정부의 간섭에 대항한 문화운동이었다. 저개발국일수록 선진국의 화폐 장악의 피해를 입으므로 모든 국가와 시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하자라는 취지. 그래서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되었다. 그렇게 하여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탈정부적 화폐로 주목. JTBC 방송 프로그램 설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의 특성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보다 무조건 나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의 실질적 혜택은 최초의 채굴자 및 누가 채굴해 놓은 것을 투자한 사람에게 돌아갔고, 처음에는 채굴이 쉬웠는데, 하지만 화폐 가치를 위해 발행이 제한되면서 4년마다 절반씩 감소되었다.
2140년까지 2100만 코인으로 발행을 제한하고서 현재 시장에서는 대략 1659만 개가 채굴돼 유통 중. 앞으로 채굴 가능한 물량이 450만 비트코인에 불과하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채굴 난도가 상승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직접 채굴해서 얻는 방법과, 둘째는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방법, 셋째로 정상적인 교환 방법이 있다. 현재는 정상적인 교환 방법으로는 얻지 못하고 직접 채굴은 안 되니까 거의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투기화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시민들을 위해 이상적인 취지로 개발되었지만 지난 7년간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흡수되면서 거래 수단과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고 투기 수단으로서 가치만 강해졌다. 2009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피자 2판하고 비트코인 10,000개와 바꾸었다. 이 기준이 지난 2017년 6월위 기준으로 약 300억 원, 2017년 12월 달 기준으로 1,900억 원의 가치이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여 거래소가 생기고 채굴하는 기업이 생기고 채굴하는 데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비용 및 장비 규모가 증가하고 채굴 공장까지 등장하게 된다. 캐기만 하면 몇백만 원이 되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까지 등장했다. 그 예로 90년 초 오늘 같은 밤이면 위 노래로 유명한 가수 박정훈 씨가 이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어 현재는 출국 금지 상태이다. 채굴은 수학적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는 것. 채굴이 어려워질수록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고 하루 종일 돌려야 되니까 운용비와 전기값이 싼 곳으로 찾게 되고 결국 엄청난 물량 공세로 중국이 채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중국보다 더 싼 몽골로 옮겨졌다고 한다. 현재는 중국이 채굴 과정과 시장을 독점하듯이 장악하였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 등 많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비트코인의 시작은 긍정적인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익명성 및 규제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중이다. 현재 남아있는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도 제2와 제3의 투기 수단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하다. 유시민 작가는 이는 마치 바다 이야기처럼 돈독이 오른 사람이 빠져드는 도박 같은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밝히며 17세기에 발생한 튤립 파동 사건으로 쉽게 비유하였다. 예를 들어 17세기 유럽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과열 투기 현상, 즉 튤립 버블 사건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튤립 투기 수요가 급증하여 튤립 한 송이 가격이 한 달 만에 50배나 폭등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판단에 튤립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꺼져버린 튤립 버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알거지가 되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2000년 전후 인터넷 도메인의 닷컴 버블 사건과도 비슷하다고, IT 주가 과대평가되며 투자가 과열됐던 경제 현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한 투기 열풍에 비트코인이 얹어진 것이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위험 요소로 일확천금의 로망을 경계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 화폐 비율로 일본이 62%, 미국이 21%, 한국이 9%이다. 엔, 달러, 원 거래가 압도적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은 그들의 고유 파친코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소위 대박을 꿈꾸는 심리가 있으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니까 너도나도 달려들고 있다. 현재 강남의 부유층 클럽과 주부들은 물론 직장인과 심지어 학생과 청소년들까지 가세되어 있는 중이며 이 광풍 속에서 큰 가격 변동성 때문에 단기간에 큰 금액을 잃은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액은 장난이 아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11월 12일 가상화폐 거래액이 약 6조 5천억, 코스닥의 약 3조보다 훨씬 많은 거래액,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신분을 묻지 않아 가입이 쉬워 더욱 직장인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유입되고 있는 중이다. 유 작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절대 비트코인에 손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노름판이 있는데 그것은 주식시장. 주식의 오름과 내림의 이성적 상실과 감정 기복을 주체할 수 없는 주식 시세표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식시장 이 자본은 순기능적으로 산업 생산의 일부분 기여라도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런 사회적 기능이 없다. 생산적 기능이 없이 오로지 투기적 기능뿐이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의 긍정적 기능을 찾기가 힘들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의 생각은 처음 초기 개발자들의 이상은 높았으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관련 초기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크 헌은 비트코인은 실패했다고 하며 왜 비트코인이 실패했는가? 그것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사람에게 장악을 당했다.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손실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해선 안 될 실험적인 화폐였다. 라고 블로그 포스팅 비트코인 실험 변론에서 밝혔다. 박 교수의 결론은 실험적 화폐의 자본이 개입되어 큰 투기판이 벌어진 것. 여기에 개미가 어린 몰빵 하기엔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하다. 실시간으로 몇씩 떨어지고 하루에 80%, 200%씩 떨어지기도 하니까 24시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 시장, 집중이 어렵다. 한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18일 비트코인 선물 이출시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선물 시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일어나기 쉬워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 사회적인 악영향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진단. 10년 전 미국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로 들었다. 반면 박 교수는 선물 거래에 비트코인이 상장되면 지금처럼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옵션도 존재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다고 예상. 그래도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투기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다 말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용되는 건 블록체인 기술인데 미래의 기술로서 가능성은 두고 있다고 진단. 현재 시스템은 중앙은행만 전체 데이터를 보유, 블록체인은 모든 개인이 전체 데이터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서로 체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속일 수가 없다고 한다. 거래 내역 전체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
즉, 기존의 내 통장에서 타인에게 입금을 할 때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중앙은행인 반면, 블록체인은 중앙은행 매개 없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익명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가 없다. 절대 사기를 못 치게끔 기술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분산 장부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모네로, 퀀텀 등등 수많은 가상화폐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화폐는 거래 수단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상 통제를 벗어난 화폐는 통용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가치 교환 수단인 화폐의 조건은 가치의 안정성이다. 화폐 가치가 요동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기축 통화를 비롯한 세계 주요 화폐의 경우 각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결과 투기 때문에 급등락이 일어나진 않는다. 반면 비트코인은 하루 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폐 기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또 다른 약점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라는 점이다. 엔지니어들은 기본적으로 화폐라는 것을 모르고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것이다. 화폐는 거래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 국민 국가 단위로 살고 있는 지금 화폐를 관리함으로써 화폐 가치 안정화와 국내 경기 변동 조절 위 효과가 있다. 즉 국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 중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점령해서 각 정부의 통화 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결국 투기꾼들에게만 좋게 된다. 언젠가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 정부와 주권국가들이 법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고 유 작가는 내다보았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미래화폐, 될 수 없다. 고거래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예고를 하였다. 이 시장에 대해서 파티는 끝났다. 그만 멈춰라. 라는 부정적인 판단과 돈 잔치는 계속된다. 막차라도 올라타라. 라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박 교수는 이야기하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으나 국가의 관리와 규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업체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중이다.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 꼭 국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만일 비트코인이 탈세와 불법 상속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화폐의 잠재력은 주목되어지고 있는 중. 예를 들어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동전과 지폐의 생산이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앙은행도 가상화폐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관리 하에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도 블록체인 통해 소비자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쓰던 지폐와 동전이 다 사라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로 대치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정부가 되어서 가상화폐를 쓰게 될 수도.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도박이라는 점.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현실을 직시해라.